아토피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들이 가장 심각한 증상이 가려움이죠. 나는 이제 긁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는 동안에 계속 긁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물도 나기도 하고, 안 긁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식습관에 있어서는 이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에는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면 좋고, 감기는 이제 감기약을 먹으면 낫고 주사라도 맞으면 어떻게든 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는 질환이 있죠. 바로 아토피인데요. 아토피를 겪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수개월 노력해도 좋아지지가 않고, 좀 좋아지는가 싶더라도 다시 또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몇 년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지치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우울증도 느끼시게 될 정도로 사실 간단하게 볼 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해선 안 될 행동들도 너무 많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너무 많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아토피가 나아질 수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아토피를 개선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인데요.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서도 아토피 같은 경우에 피부염이라고 부르는 만성염증 질환입니다. 알레르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피부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보니까 가족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70~80% 정도까지도 유전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아토피의 경우에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요인이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대기 중에 뭐 매연이라든지 흡입될 수 있는 요인들, 흔하게 꽃가루 같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피부염에 소견이 있다 보니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건조한 환경들 또한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토피가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아토피가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유발 요인이 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도 연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토피의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피부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 종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많이 생기게 되는데,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레르기 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어릴 때 생기는 이제 이런 면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심각한 증상, 단순히 그냥 뭔가 붉게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호흡곤란을 유발한다든지 점점 심각한 알레르기성의 환경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릴 때 그런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같은 음식 뿐만 아니라 이제 매운 음식 또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류가 많은 음식들도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요.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매운 음식이랑 짠 음식들이 왜 염증을 잘 유발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운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의 음식, 그런 음식들이 장으로 들어갔을 때 소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유발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장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면역력적인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장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증상이 가려움이죠. 다른 피부염들도 마찬가지 가려움이 있지만, 아토피의 경우에는 더더욱 가려움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나는 이제 긁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는 동안에 계속 긁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물도 나기도 하고, 그게 염증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어른들은 이제 그게 태선화라고 해서 오히려 더 굵어지고 피부를 더 덮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거든요. 어쨌든 피부 장벽 자체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당연히 보습이죠.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안이라든지 샤워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세수도 마찬가지고 샤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는 한 1분 이내, 샤워는 한 5분 이내 좀 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짧게 자극을 주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짧게 하라고 해서 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폼 클렌징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폼 클렌징을 쓸 때도 당연히 약산성을 쓰는 게 좋겠지만 어떤 폼 클렌징 쓰더라도 최대한 자극을 줄이면서 저자극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당연히 그냥 물로만 세안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는 게 좋고요. 때를 믿는 과정처럼 너무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이크업도 신경을 쓰이실 수 있는데 최대한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약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후에는 어쨌든 지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우기 위해서 너무 문지르듯이 지우는 과정들이 정말 좋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씻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토피를 악화시키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불규칙하게 생활을 한다거나 너무 수면이 부족해진다든지 식사도 불규칙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토피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지는 과정들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토피 경우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가려움은 계속 남는 경우가 많죠. 계속 가려운 거예요. 나는 보습을 해줘서 조금씩 좋아지더라도 끝까지 남는 게 가려움인데 안 긁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런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쿨링이에요. 일단은 차갑게 해주는 게 제일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는 감각들이 큰데 그때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 그런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좀 잊게 해줄 수 있는 신경학적으로 그런 걸 느끼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쿨링을 해주면 또 잠시나마 가려움을 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끈거리는 열감이 좀 있을 때는 약간 진정겔 같은 걸 좀 발라주는 것도 그런 가려움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환경이나 그런 주변 환경을 좀 시원하게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강하게 쏘이거나 이러는 것도 너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조해지니까. 적절한 온도랑 적절한 이제 습도가 당연히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건조한 환경도 좋지는 않아서 너무 차갑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더운 것보다는 약간 서늘한 느낌을 가지는 건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경증의 아토피인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 와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연고를 발라야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피부 관리,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이 우선인 거고 사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웠고 계속 긁다 보니까 진물이 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심해지게 되면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먹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할 수가 있을 거고 가려움 너무 심한 부위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사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조금 강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충분하게 발라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속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수는 없죠.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수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좀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성분의 면역 억제제 연고를 쓰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토픽이라고 하는 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연고들을 좀 장기간 사용해서 아토피 같은 경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아까 하셨던 그런 과정들, 피부 관리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식습관에 있어서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선류라든지 채소나 야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대체해서 영양제 같은 것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건 오메가3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아까 이제 장 건강도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유산균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면 좋고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6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토피는 너무나도 힘든 질환이기는 합니다. 가렵기 때문에 온몸을 내가 긁고 있는 그런 걸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긁고 있는 모습을 언제든지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아토피는 잘 관리를 하시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신다면 충분히 잘 안고 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를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첫 번째는 보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좀 잘 가져가 주시는 것. 너무나도 힘든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는 것,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것, 몸에 해로운 것들은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경우에는 세 번째, 어쨌든 급할 때는 꼭 병원을 내원해서 피부과에서 꼭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좋지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하면 아토피도 어느 정도는 완화하면서 충분히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